원피스 1157화, 록스 해적단, 내부 스파이 의혹 공식화. 그 정체는 과연. 자, 1157화는 과거 이야기에 새로운 떡밥을 던져주며 우리의 토론의 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와노쿠니의 영웅, 링고 출신 한 인물의 무덤 곁에 선 야마토의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웅은 사왕 카이도와 백수 해적단이 와노쿠니를 지배하려 할 때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무참히 살해했고 전투 후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었지요. 링고 주민들은 고인이 된 영웅을 기리며 비석을 세웠습니다. 야마토, 오피쿠, 오초는 경건하게 참배했지만 울티와 페이지원은 와노쿠니의 원수인 카이도 모양의 눈사람을 만들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엔 적이었지만 이제는 시신 없는 무덤만이 그들을 기억할 뿐입니다. 울티와 페이지원은 과거 카이도와 손잡고 고대종 조온계 악마의 열매를 찾던 칠무해의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남매는 카이도에게 의탁하게 됐죠. 울티가 종종 카이도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카이도는 전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매가 공룡 고대종 열매 2개를 훔쳐 먹었을 때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마치 역적 같은 아들 야마토처럼 그는 남매를 토비로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이도는 그들에게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타인에겐 더없이 잔혹했지만 그들을 길러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겠죠. 1157화의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흰수염은 록스 해적단 내에 누군가 약탈 정보를 외부로 흘리고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합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지 않나요? 이 영상은 캐릭터 대사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담은 풀버전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1157화 제목, 전설의 바. 챕터의 시작은 국제자선연합 푸드발텐 수도원에서 록스 해적단이 벌인 약탈 성공을 자축하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부 다 셌어. 이건 믿을 수 없는 액수야. 이걸 다 챙긴 녀석, 고생 좀 했겠는데. 광란에 가까운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글로리오사, 전보벌레로 다른 멤버들과 교신 중입니다. 모두가 돈이 가득 담긴 자루를 짊어지고 있죠. 카이도와 캡틴 존도 약탈에 가담해 앞을 막는 승려들에게 총을 난사하며 마피아 같은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글로리오사가 신호를 보냅니다. 철수다. 주지승이 그들 발치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제발 기다려주시오. 그 돈은 불행한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이란 말이오. 빅맘이 즉시 꿰뚫어 봅니다. 거짓말 마라. 안 주려고 여기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거 아니냐. 그때 전보벌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글로리오사, 마지막 빗장 좀 내려줘. 우리 아직 지하에 있단 말이다. 글로리오사가 소리칩니다. 시끄러워. 그녀가 시키에게 빗장을 내리라고 하려던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시키는 빗장 대신 폭탄을 지하로 던져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키는 충격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죠. 헐. 저놈들 까맣게 잊고 있었네. 아래 있는 놈들, 잘 가라. 지하에는 카이도, 흰수염, 그리고 은도끼로 보이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시키는 미친 듯이 웃어젖힙니다. 덕분에 너희 유산이 늘었구나. 글로리오사가 이런 등신 같은 놈들, 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이 주지승은 온화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외칩니다. 저놈들이 우리의 실체를 알기 전에 처리해라. 군대는 아직인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대승정, 수도원 문을 걸어 잠가라. 탈출로가 막히자 빅맘은 자신의 검, 아직 나폴레옹이 되기 전인 듯을 뽑아들며 외칩니다. 우릴 가두겠다고? 산산조각 내주마. 순간 주위 모든 것이 우르릉거리며 기이하게 흔들리고 모두가 균형을 잃습니다. 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 시마유라시, 도요였습니다. 이 기술은 수도원 주변을 통째로 뒤흔들어 지하에 갇혔던 일행이 빠져나올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지? 땅이 꺼지는 건가? 아니, 이건 지진이다. 저 녀석 짓이야. 실로 엄청난 위력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이 자유낙하하고 수도원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카이도가 분한 듯 중얼거립니다. 젠장할.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고 흰수염이 놀란 듯 말합니다. 이 능력 말인가?
천천히 찾아봐라. 다만 평생 헤엄 못 치는 몸으로 살아야겠지만 그들이 악마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 폭발로 부상당한 은도끼가 투덜거립니다. 어이. 어떤 놈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글로리오사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으로 공중에 떠있는 시키를 가리킵니다. 너냐, 시키. 은도끼의 분노를 마주한 시키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오, 카이도 아직 살아있었네? 걱정했잖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록스디, 지백이 나섭니다. 시시한 장난은 그만둬라. 모두 서둘러. 보물은 무사한가? 물론이지. 다행이군. 그때 캡틴 존이 경고합니다. 록스, 주위를 둘러봐. 바다를 보라고. 해군이다. 포위됐어. 지백은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귀찮게 됐군. 어이, 너희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출항 준비해. 서둘러. 최소 6척의 군함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름 없는 해군들이었지만 일부 중장급도 섞여 있었죠. 뉴게이트가 불평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군. 정보가 센 건가? 지백은 이 광경을 보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해군이라고. 아니, 출항이 아니라 저놈들을 바닷속에 처박고 전부 빼앗을 준비를 해라. 그 직후 세계 최악의 해적은 폭풍 같은 힘으로 6척의 군함을 쓸어버립니다. 지백은 그의 독보적인 검술로 군함 한 척을 순식간에 두 동강 냈고 해군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6척의 군함이 완파되는 장면과 함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록스 해적단 결성 불과 2년. 기록된 공격 16건, 격침된 배 76척, 불탄 항구 14곳, 파괴된 도시 5곳, 붕괴된 국가 1곳, 세계법 제18조 위반 특별사건 3건, 삭제된 전과 25건. 비록 그 바다에는 훗날의 해적왕 골디, 로저가 있었지만 그들이 활개치던 시절은 가히 록스의 시대라 불릴 만했다. 이는 록스 해적단이 시대를 이끌지는 못했어도 해적 세계에서의 악명만큼은 로저 해적단을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세계 엘바프. 두 척의 정부 첩보선이 항구를 떠나며 섬에 불을 지릅니다. 한 첩보원이 고압적으로 소리칩니다. 무슨 짓이야? 당장 꺼져. 하란. 우리에게 미가맹국은 법 없는 땅이고 거기 사는 놈들은 인권도 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그들 앞을 엘바프의 왕선이 가로막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에 2개의 뿔이 달린 하란 왕이 분노에 차 외칩니다. 어찌 그런 말을. 세계 정부는 세계의 군대가 아니다. 그들을 풀어줘라. 그 나라는 엘바프가 기근에 시달릴 때 조건 없이 도와준 우리의 친구이자 은인이다. 하란 왕, 살려주세요. 밧줄에 묶인 주민들이 애원합니다. 그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멸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이 말을 잇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를 갚을 때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첩보원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어이, 하란. 솔직히 말해 너희 엘바프도 지금은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일 뿐이야. 우리를 돕는다면 모를까. 미가맹국 따위 감싸면 가입은 영원히 물 건너갈 줄 알아.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립니다. 비키라고 했을 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총을 쏴 묶여있던 여성 한 명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 모습에 하란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첩보원은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 총성은 비열한 첩보원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란은 엘바프의 배에서 몸을 날려검으로 정부의 배를 두 동강 냈고 모두가 경악합니다. 그 공격 장면과 함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엘바프의 왕 하란, 정부의 우호적인 척하던 본색을 드러내고 무고한 군함을 격침시키다. 세계경제신문 인용, 얼마 후 명왕의 샤키 바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항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고 록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말했잖나. 정부는 그런 놈들이라고. 성으로 가서 술이나 마시자. 하란, 록스의 속셈은 아우루스 성에 들어가 이미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정보를 찾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란이 막아섭니다. 헛소리 마라. 너처럼 악명 높은 자를 어찌 이 나라에 들일 수 있겠나. 록스디, 지백이 받아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 동료가 되어라. 고집 부리지 마, 하란. 내가 정부의 머리 숙이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고. 술집 안 하란 왕은 이제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대머리에 턱수염은 더 자라 훨씬 늙어 보입니다. 매일 밤의 고뇌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란이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인정받고 세계 정부에 가입할 것이다. 지백이 투덜거립니다. 머리를 밀면 성의를 보이는 건가? 대체 어느 나라 문화야? 가프라면 웃었을 거라며 말이죠. 가프의 이름이 나오자 지백이 말합니다. 가프? 그놈은 천룡인을 지독하게 싫어하니 차라리 해적이 되는 게 나았을걸. 하란이 대답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좋은 자와 나쁜 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군은 여전히 훌륭한 군대이며 매일 민중을 구하고 있지. 엘바프 출신 해군도 몇몇 있다. 대표적으로 존 자이언트가 있지. 우리 전사들의 힘은 넘쳐나니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면 분명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군에 입대한 거인 몇몇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는 존 자이언트와 던니가 튀어나온 거인도 있습니다. 지백이 비웃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군. 그는 샤키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어이, 저 고집불통 좀 설득해봐. 샤키가 미소 지으며 응수합니다. 글쎄. 만약 하란이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해줄 텐데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한단다. 어이, 장난치지 마. 지백은 악명 높은 해적인 자신을 겨냥한 듯한 샤키의 말에 멋쩍어합니다. 술집 밖 테라스에는 하이루딘이 로키와 함께 앉아있고 그들 사이에는 마더 카르멜이 있습니다. 로키에게 물컵을 건네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이루딘과 로키가 록스와 하란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해군 본부 마린포드. 콩총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인족이 잠결에 뒤척이기만 해도 옆에 보통 사람은 뼈도 못 추린다. 그들을 노하게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자들과 공존할 수 있겠나?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가프가 대답합니다. 이미 들은 얘기잖아요. 해군에 들어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옆에 앉은 생고쿠가 말합니다. 하란은 진실한 사내다. 그는 엘바프의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어 츠루가 덧붙입니다. 하란이 록스의 회유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해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이 시점 세 사람은 모두 중장입니다. 대화는 심각하지만 입으로는 과자를 우물거리며 차를 마시는 여유를 보입니다. 콩총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칩니다. 나도 안다고. 정말이지. 이래저래 중간에 끼어서. 그들의 역사적인 흉포성을 부정할 순 없지. 가프가 말합니다. 콩씨. 그들을 우리의 전력으로 삼고 싶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엘바프를 가입시키자고요. 콩이 반박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골머리를 앓지도 않았을 거다. 콩은 해군에 헌신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자신만의 정의를 관철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자루와 어딘가 닮았습니다. 42년 전 하치노스. 해적성 곳곳에 신문이 나뒹굽니다. 엘바프 발속보다 한 해적이 신문을 집어들고는 경악합니다. 어이, 큰일 났어. 초대형 사건이야. 쿠자 해적단 여제, 샤키가 선장직에서 은퇴했대. 그럼 이제 바다에서 마주칠 확률은 제로인 건가? 하치노스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샤키는 우리들의 섹시 아이돌 원탑이었는데. 이러니 형님들이 혈압 떨어질 만도 하지. 그들은 무릎 꿇고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합니다. 절망이다. 난 샤키 해적단에게 습격당하는 꿈을 안고 바다로 나왔는데. 아, 내 청춘. 샤키. 물고기 해골 안 글로리오사는 이제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독한 술을 병째에 들이켜는 닝닝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 곁에는 빅맘의 새 쌍둥이 아들, 카타쿠리, 오븐, 다이후쿠가 있습니다. 그림 구도상 글로리오사가 더 가까이 앉아 링링과 비슷한 크기로 보이며 오븐과 다이후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쿠리는 어머니 품에서 얌전히 있습니다. 42년 전, 세 형제는 모두 6살이었습니다. 참고로 카타쿠리의 입은 이미 찢어져 있으며 어인족 혼혈이 아니니 오해는 금물입니다.
글로리오사가 묻습니다. 샤키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링링이 코웃음 칩니다. 너처럼 선장 자리에서 내려온 거겠지. 글로리오사, 사랑 때문에 여왕의 자리를 버리다니. 나도 그랬지만 링링이 쏘아붙입니다. 팝콘처럼 애나 낳는 내가 사랑의 아픔을 알기나 해. 근데 그 애가 그럴 줄은 몰랐군. 만약 상대가 로저라면 가만 안 둬. 자매간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글로리오사는 샤키가 순진한 로저를 차지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근처에 있던 버킹엄 스튜시도 한마디 거듭니다. 다들 샤키, 샤키. 당신은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뉴게이트? 내가 언제? 얼음장 같은 대답에 그녀는 다른 미녀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합니다. 뉴게이트는 거대한 언얼도를 닫고 있었고 스튜시가 달려들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는 미스 버킹엄 스튜시라고요. 그럼 잘 됐네. 싫어요. 난 당신뿐이란 말이에요. 언얼도를 뺏지 못하자 스튜시는 뉴게이트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겨 그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때 항구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건이다. 사건. 무슨 일이야? 쿠자 해적단의 배 세 척이 외해에 나타났어. 그리고 멀리서 여행 가방을 든 샤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담배를 문 채 그녀를 배웅하는 이는 치토마. 가슴이 배꼽까지 깊게 파인 옷, 잘록한 개미허리, 바람에 흩날리는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새하얀 각선미와 풍성한 머릿결. 하치노스의 모든 해적들은 그야말로 심쿵을 경험하며 길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고 입은 해 벌어지죠. 어떤 놈은 강아지처럼 헥헥거리며 외칩니다. 여신님.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더러운 섬에 발을 들이셨나이까? 더 들어오시면 위험합니다. 샤키가 말합니다. 고마워, 치토마. 여기까지면 됐어. 멀리서 치토마가 손을 흔들며 언니를 배웅합니다. 해적들은 샤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후광에 눈이 멀 지경입니다. 눈부셔.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미친 미모다. 최고야. 설마 글로리오사님처럼 록스 해적단에 들어오시려는 건가?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이는 해적섬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세상의 정점에 핀 절대미의 꽃 한 송이가 살기 가득한 짐승들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아 섬 전체를 뒤흔드는 대소동을 일으켰다. 샤키는 빛의 호수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활짝 웃습니다. 아니, 여기서 잠시 지내고 싶어. 나도 해적이었으니 은퇴했어도 여전히 다른 해적들의 표적이 되거든.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너희들이 날 지켜줄 수 있을까? 그녀의 매혹적인 한마디는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그들은 10년은 안 닦은 입으로 온갖 달콤한 약속을 쏟아냅니다.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여긴 좀 냄새가 나네.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가게를 하나 열고 싶은데 밤샘 작업해서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동은 록스 해적단 멤버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지백이 직접 무리를 이끌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웬 소란이야? 어이. 무슨 일인데 등신같이 모여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 록스 해적단의 쫄병들이 얼어붙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록스님. 저희가 멋대로 한 일입니다. 부디 그분을 머물게 해주십시오. 고개를 들자 지백의 눈앞에는 꽤 넓은 가 보입니다. 훗날 샤키의 가게와 비슷한 모습이죠. 지백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머리를 매만지는 한 미녀의 모습. 어떤 남자라도 매혹될 도발적인 자태와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지백이 놀랍니다. 샤키가 순수한 미소를 짓자 모두가 넋을 잃습니다. 재밌어라. 어서 오세요. 당신이 첫 손님이에요. 한잔 하시겠어요? 록스 해적단 멤버들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눈은 하트 모양이 되며 입은 바닥에 끌릴 듯 벌어집니다. 마치 넋이 나간 모습이죠. 뉴게이트처럼 점잖은 인물부터 카이도 같은 광인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천사가 강림했다. 거의 모든 남자 멤버들이 샤키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녀가 술병 따는데 조금 서툴렀지만 감히 누가 천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지백은 주위를 둘러보며 형언할 수 없는 코믹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환상적인 바 개업식을 치렀고 손님들은 벌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샤키에게도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이는 해적섬 하치노스에 영원히 전해지는 전설이다. 매혹의 샤키리파, 입장 대기 한 달, 메마른 땅에 핀 모란꽃 샤키가 섬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었다. 순식간에 샤키는 이 섬의 해적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 되었다. 보물이 없으면 빼앗길 걱정도 없는 법. 장면은 성지 마리조와 판게아 성의 권력의 방으로 전환됩니다. 오로성이 5개의 검은 실루엣으로 앉아 있습니다. 성 마커스 마즈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란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 엘바프가 이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엘바프의 세계 정보 가입을 약속하겠다. 그 조건이란 바로 록스의 말사이였습니다. 성 마커스 마즈의 사악한 미소와 함께 원피스의 세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연 하란은 이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로키가 말했듯 그는 정말 정부의 영혼을 판 것일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지켜보시죠.